로우는 루피, 키드, 조로 등과 함께 초신성이자 최악의 세대라고 불린 인물들이며 과거 2년 전부터 신세계에서 주목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 로우, 키드, 루피는 특히 두각을 드러내며 삼선장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이들은 공교롭게도 와노쿠니에서 동맹을 맺으며 빅맘 카이도우와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제 아무리 삼선장이라 하더라도 사왕연합을 당해낼 수는 없다고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로우, 키드, 루피는 와노쿠니에 들어선 이후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연출하였고 기적적으로 빅맘과 카이도우를 잡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사왕에 등극하였으나 로우와 키드는 사왕이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로우와 키드 역시 힘을 합쳐 빅맘을 꺾은 이후 신세계에서 주목하는 강자가 되었고 사실상 사왕을 제외하면 가장 강력한 해적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로우와 키드는 여전히 성장 중인 인물들이며 루피의 최대 라이벌이 될 인물들이기에 훗날에는 사왕급 강자가 될 것임은 물론이고 어쩌면 루피의 해적왕 자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세력이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로우와 키드는 빅맘을 꺾은 이후 명성이 크게 상승했음은 물론이고 개인의 무력 역시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지표라고 볼 수 없으나 원피스 세계관의 강함의 척도와 같은 현상금 역시 크게 증가했는데요. 로우는 빅맘을 꺾기 이전에는 드레스로저에서 도플라밍고를 꺾어내는 활약과 루피와 동맹을 하며 위험성이 증가하며 현상금이 5억 베리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와노쿠니에서 빅맘을 꺾은 이후에는 현상금이 무려 30억 베리로 상승하며 한 번에 현상금이 6배나 상승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5억 베리 정도의 현상금을 지닌 인물은 신세계에 꽤 많으나 30억 베리라는 높은 현상금을 가진 인물은 신세계에도 사왕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기에 로우가 30억 베리의 사나이가 된 이후에는 사왕에 근접한 강자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로우가 키드와 협공을 하여 빅맘을 잡아냈을 뿐인데 한 번에 현상금이 30억이 된 것은 말이 안 되며 특히 카이도우를 1대1로 잡아냈으며 신의 능력을 각성한 루피와 똑같은 현상금으로 책정된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다만 로우의 현상금이 루피와 동일한 30억 베리로 책정된 이유는 오로성이 루피의 위험성을 감추기 위함이라는 이유가 있기에 로우가 높은 현상금을 가지게 된 이유가 납득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직까진 30억에 걸맞는 활약을 선보이진 못했기에 독자들 사이에서 조금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로우가 먹은 악마의 열매는 초인계 악마의 열매 수술수술 열매입니다. 수술수술 열매는 초인계 악마의 열매 중 가장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로 불리고 있으며 사실상 루피의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이카를 제외하면 가장 좋은 열매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수술수술 열매는 잘 활용한다면 전투에 활용하기도 매우 유용한데요. 특히 룸이라는 기술은 손에 꼽히는 사기 기술로 평가받고 있으며 로우는 룸을 활용하여 빅맘, 카이도우 등 세계관 정상급 강자들과의 대결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능력상으로는 우위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수술수술 열매는 수술에 활용할 수도 있으며 타인에게 영구적인 생명력을 불어넣는 사기적인 기술도 사용할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수술수술 열매는 악마의 열매 중에서도 특히 사용자의 역량을 많이 타는 열매이며 의학 지식이 풍부한 인물일수록 수술수술 열매를 더 잘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우는 원피스 세계관 최고의 의사이며 어린 시절부터 의학을 공부해온 인물이기에 수술수술 열매를 더욱 잘 활용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렇게 로우와 수술수술 열매는 엄청난 시너지를 보이고 있으며 한마디로 능력자가 사기적인 열매를 매우 잘 활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로우는 수술수술 열매의 능력만으로도 사왕 최고 간부를 능가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로우는 아쉽게도 배양색 패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로우는 무장색 패기와 견문색 패기만큼은 높은 수준으로 구사하는데요. 특히 로우는 과거부터 무장색 패기에서 두각을 드러냈으며 최근에는 무장색 패기가 사왕에 준하는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로우는 과거 스모커와의 대결에서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스모커의 실체를 잡아내며 자연계 악마의 열매 능력자에게 승리를 거두었으며 빅맘 카이도우와의 대결에서는 이들의 공격을 어느 정도 버텨낼 정도의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우는 검은수염 해적단과의 대결에서 도쿠큐의 질병질멸 열매의 능력을 무장색 패기로 해제하는 모습을 연출하였고 사왕과의 대결에서 배웠다. 강력한 패기는 능력을 무효화한다 라고 말하며 작중 최초로 무장색 패기로 악마의 열매 능력을 무효화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또한 도쿠큐가 이를 보고 역시 30억 베리의 남자라는 건가 라고 말한 것을 보면 무장색으로 능력을 무효화할 정도의 강자는 현상금 30억 베리의 강자 정도는 되어야 함을 암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상황 최고 간부 이상급 강자만이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능력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로우의 무장색 패기는 매우 강력함을 알 수 있습니다. 로우는 공식적으로 검사로 분류되는 인물이며 과거부터 검을 이용하여 전투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우가 사용하는 검의 이름은 키코쿠이며 현재 키코쿠의 등급이 밝혀지진 않았으나 오다 작가님 피셜로 예검도 되지 못할 잡검이라고 밝혀졌기에 로우의 검은 등급은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로우의 패기와 악마의 열매 능력이 합쳐지며 키코쿠 역시 비교적 명검처럼 묘사되고 있기에 대부분의 독자들은 키코쿠가 명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도 로우는 검을 잘 활용하여 키코쿠를 사용하여 사왕급 강자에게도 타격을 주었기에 키코쿠가 명검이 아닌 것이 밝혀지며 역시 검의 성능은 사람 차이라는 말이 생겨났으며 반드시 강자는 명검을 들고 있다라는 클리셰도 깨졌습니다. 그렇게 로우는 좋지 않은 검을 사용하고도 좋은 성능을 내는 훌륭한 검사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만약 로우가 좋은 검을 얻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전투력도 상승할 것이기에 로우의 전투력 상승 가능성이 하나 더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우는 과거 불우한 삶을 보냈으나 은인 코라손의 도움으로 수술 열매의 능력을 획득하게 되었고 도플라밍고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로우는 오랫동안 복수를 위하여 힘을 길렀고 결국 초신성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우는 샤봉지 제도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로우는 첫 등장부터 루키임에도 불구하고 파시피스타를 압도하는 강력한 모습과 범상치 않은 낌새를 풍기며 밀짚모자 일당을 제외하면 키드, 호킨스, 드레이크와 함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로우는 격이 다른 초신성 중 한 명으로 불리게 되었고 훗날 바다를 지배할 인물 중 한 명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우는 정상결전에 난입하여 루피를 구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우는 다른 초신성들보다는 조금 늦게 신세계에 진입하였고 럭키포트 사건에서 이름을 떨치며 4억 4천만 베리의 현상금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로우는 해적의 심장 100개를 세계 정부에 바친 이후 잠시 동안 칠무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로우는 오랫동안 조사를 한 끝에 카이도우와 도플라밍고가 스마일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만약 도플라밍고가 카이도우에게 제때 스마일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카이도우는 도플라밍고를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카이도우를 끌어들여 자신의 복수를 이뤄내려 합니다. 그리고 로우는 스마일을 만들어내는 인물이 시저 크라운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시저 크라운을 잡아내기 위하여 펑크하자드로 향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밀짚모자 일당 역시 이 시기에 펑크하자드로 오게 되었고 루피를 추적하던 스모커 역시 펑크하자드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로우와 스모커는 펑크하자드에서 만나게 되었고 로우는 자신이 펑크하자드에 있다는 소식이 더플라밍고에게 전해지지 않게 입막음을 하기 위하여 스모커와 대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뭉게뭉게 열매의 능력을 이용하여 꽤나 민첩한 모습을 보이며 로우에게 덤벼들었으나 로우는 이를 가볍게 파괴해낸 뒤 메스를 사용하여 스모커의 심장을 손에 넣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심장을 빼앗긴 스모커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였고 로우는 스모커에게 승리를 거둡니다. 로우는 펑크하자드에서 루피에게 사왕을 끌어내릴 비책이 있다 라고 말하며 루피에게 동맹 제안을 하였고 루피는 모든 사왕을 잡고 싶었기에 로우의 동맹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모네는 도플라밍고에게 로우가 펑크하자드에 있다는 소식을 전했고 도플라밍고는 베르고를 파견하여 로우를 죽여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펑크하자드에 도달한 베르고는 모네에게 전달받은 로우의 심장을 이용하여 로우를 손쉽게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로우는 계속하여 베르고에게 대항했고 분노한 베르고는 로우의 심장을 터뜨려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스모커가 나타나 이를 막아섰고 스모커는 베르고가 해군에 잠입한 스파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베르고를 응징하기 위하여 잠시 로우와 힘을 합칩니다. 그리고 전버벌레를 통해 이 상황을 지켜보던 도플라밍고는 베르고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고 베르고는 압도적인 무장색 필기를 바탕으로 로우와 스모커를 압도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하지만 로우는 도플라밍고와의 예상과는 다르게 베르고를 제압하는 데 성공하였고 스마일 생성 공장마저 개박살내버리며 완벽한 복수를 이뤄냅니다. 그리고 로우는 도플라밍고에게 정상전쟁으로부터 2년 누가 무엇을 움직였나? 넌 평정을 취했을 뿐, 흰 수염은 한 시대의 끝을 냈을 뿐, 해군본부는 새로운 전력을 갖췄다. 거물들도 싸움에 나서지 않았다. 마치 준비를 하듯이 그 전쟁은 서장에 지나지 않아. 네가 언제나 말했지. 감당하기 힘든 물결과 함께 호걸들의 새 시대가 온다. 톱니바퀴를 부쉈다. 이제 누구도 멈출 수 없어. 라고 말하며 이제 신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우는 도플라밍고를 궁지에 빠뜨릴 작전을 실행하였으나 도플라밍고가 이를 간파해냈고 결국 로우가 해군대장이나 카이도우를 이용하여 도플라밍고를 잡아내는 작전을 실패합니다. 그리고 로우는 드레스로자에서 도플라밍고와 조우하게 되었으며 도플라밍고에게 속아 넘어간 로우는 해군대장을 이용하여 도플라밍고를 잡으려 했으나 되리어 자신이 해군대장과 맞닥뜨리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 로우 후지토라의 3자 대면이 이루어졌고 로우는 결국 도플라밍고에게 패배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루피와 조로의 앞에서 로우에게 총을 쏴버렸고 루피는 로우를 구출해낸 뒤 자신이 직접 도플라밍고를 잡아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후 결전의 땅에서 로우, 루피, 도플라밍고의 3자 대면이 이루어졌고 도플라밍고는 로우에게 자신에게 불사 수술을 해달라고 말했으나 로우는 당연히 이를 거부하였고 로우, 루피와 도플라밍고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로우가 자신의 제안을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을 도발하자 분노한 도플라밍고는 총을 난사해버렸고 로우는 샴블즈를 사용하여 도플라밍고의 부하들의 시체와 자신의 위치를 교환하여 도플라밍고의 공격을 모두 피해냅니다. 그리고 로우는 다시 한번 샴블즈를 사용하여 도플라밍고에게 접근한 뒤 감마 나이프를 사용하여 도플라밍고의 내장에 큰 데미지를 주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로우는 도플라밍고를 마무리하는 루피에게 자신이 도플라밍고를 마무리 짓게 해달라고 말했고 로우는 도플라밍고를 공격하려 합니다. 그리고 로우는 카운터 쇼크를 사용하여 자신의 모든 힘을 짜낸 공격을 하였으나 도플라밍고는 이를 버텨냈고 로우는 결국 자신의 손으로 도플라밍고를 잡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로우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로우를 공격하였으나 루피가 나타나 이를 막아냈고 루피와 도플라밍고의 배양색 패기가 충돌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이에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한 뒤 루피가 도플라밍고를 상대하게 되었고 루피는 결국 도플라밍고를 꺾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로우는 루피와 힘을 합쳐 도플라밍고를 꺾은 이후 카이도우를 꺾기 위하여 와노쿠니로 향합니다. 그리고 와노쿠니에서 키드, 로우, 루피 3선장 간의 동맹이 체결되었고 빅맘과 카이도우 역시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빅맘, 카이도우와 루피, 로우, 키드, 킬러, 조로는 오니가시마 옥상에서 격돌하게 되었고 사원과 초신성 간의 화려한 대결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로우는 수술 열매의 능력을 활용하여 빅맘, 카이도우와의 대결에서 준수한 모습을 보였고 카이도우와 빅맘은 로우의 능력이 매우 까다롭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빅맘이 헤블리 봉봉을 사용하자 루피는 불꽃을 먼저 피하는 자가 가장 하수라고 말했고 로우, 루피, 키드는 자존심 때문에 빅맘의 기술이 코앞까지 왔음에도 피하지 않다가 결국 빅맘의 기술을 직격타로 맞습니다. 하지만 로우는 이를 버텨내는데 성공하였고 잠시 후 정신을 차리며 일어났고 키드와 함께 빅맘과 대치합니다. 그리고 로우는 샴블즈를 사용하여 빅맘의 호미지인 제우스를 봉인하는데 성공하였고 빅맘과 카이도우를 떼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자신이 카이도우를 잡겠다고 말하였고 루피를 신뢰하는 로우는 루피의 부탁을 들어주며 자신은 오니가시마 옥상에서 내려갑니다. 로우는 오니가시마 옥상에서 내려온 이후 빅맘을 처리하기 위하여 빅맘을 찾아다녔고 결국 빅맘과 다시 한번 마주합니다. 그리고 먼저 빅맘과 겨루고 있던 키드와 힘을 합쳐 빅맘을 격파하기로 결정하였고 로우와 키드는 합을 이루어 빅맘과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로우가 수술 열매의 능력을 각성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로우는 빅맘과의 대결이 시작되자마자 쇼크 빌레를 사용하여 빅맘에게 치명상을 입힙니다. 그리고 빅맘은 로우와 키드의 강함을 인정하며 자신의 수명을 바쳐 신체 강화와 거대화를 사용하였고 빅맘의 전력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빅맘은 수명을 바쳐 각성한 이후 잠시 동안 로우와 키드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로우와 키드는 빅맘과의 전투에 적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로우는 다시 한번 쇼크 빌레를 사용하여 빅맘을 막아냈고 빅맘에게 옥상으로는 절대 못 보낸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로우, 키드와 빅맘의 대치가 꽤 오랫동안 이어졌고 양측은 호강의 모습을 보이며 대등하게 겨룹니다. 하지만 로우가 리룸 사일런트를 사용하여 빅맘의 모든 소리를 봉인해버렸고 빅맘은 호미지에게 명령을 내리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키드가 댐드 펑크를 사용하여 빅맘을 선 밖으로 추락시키는데 성공하였고 빅맘은 재수없게 무기고에 떨어지며 폭발을 뒤집어 써버렸고 빅맘은 리타이어 됩니다. 그리고 로우는 키드와 함께 빅맘을 쓰러뜨린 업적을 인정받아 현상금이 30억 베리로 상승하였으며 신세계에서 주목받는 강자가 되었습니다. 검은수염 해적단은 와노쿠니 전쟁이 끝난 이후 미리 매복한 뒤 하트 해적단을 급습하였고 로우와 티치의 대결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제스와 오고, 도쿠큐가 로우를 노려봤으나 로우는 악마의 열매 능력과 패기를 이용하여 검은수염 해적단의 간부들의 공격을 쉽게 파괴합니다. 그리고 이후 스트롱거를 타고 티치가 나타났고 티치는
어디로 가든 도망칠 곳은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우 역시 도망칠 생각은 없었기에 티치에게 절단 앰퓨테이트를 사용하여 공격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조금 당황하며 듣던 것과는 다른 능력인데 악마의 열매 능력 각성인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로우의 공격을 막아섰고 로우와 티치의 공격이 충돌하며 큰 충격파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하태적단 선원들은 로우와 티치의 충돌의 여파로 인하여 밸런스가 무너졌고 이것이 지진인간의 힘인가? 라고 말하며 감탄합니다. 하지만 로우의 힘 역시 만만치 않았고 로우는 찰나의 시간에 스트롱거를 절단내버립니다. 그리고 로우는 티치의 집중력이 흐트러진 틈을 타 티치에게 곧바로 쇼크 빌레를 꼽아버립니다. 참고로 이 기술은 강철 풍선이라고 불리우는 빅맘에게도 치명상을 입힌 강력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티치가 충격을 호소하긴 하였으나 잠시 후 아무렇지도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쇼크 빌레를 맞은 이후에도 별 충격 없이 로우에게 덤벼드는 엄청난 맷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로우와 티치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재개되었고 로우는 검은수염 해적단의 강자들이 모두 능력자임을 눈치챈 뒤 이들을 바다에 빠뜨려 제압하려는 작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후 상황은 스킵되어 버렸으며 아직도 로우와 티치의 싸움의 결과가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